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로 서울집을 사려는 막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무려 646건이나 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떤 단지는 45가구 전체가 단 한 채도 분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핵심 데이터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민간 미분양 주택이 943건입니다. 2개월 연속으로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준공후 미분양 중에 악성 미분양이 646건이라는 점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집은 이미 다 지어놨는데 팔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분양받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공사는 끝났지만 빈집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전체 미분양 943건 중에서 69%, 거의 70%가 이런 악성 미분양이라는 겁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건축비를 다 투입했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매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숫자가 전월 644건에서 646건으로 2건이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악성 미분양 10건 중 9건, 정확히는 93%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가 334건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40제곱미터 이하가 267건으로 41.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용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는 43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단 2건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넓은 아파트는 잘 팔리고 있는데 작은 아파트만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별로는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강동구가 1위입니다. 무려 287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이 강동구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강서구 145건, 도봉구 70건, 구로구 59건, 광진구 3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강동구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전용 40제곱미터가 214가구, 전용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가 73가구로 거의 모든 미분양이 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건 강동구 미분양들이 대부분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입니다. 모두 준공한 지 6년 이내에 비교적 새로운 주택들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단지명을 말씀드리면 길동 경지 아리움이 124가구 중 32가구 미분양, 천호동 미사 아름채 아파트가 131가구 중 25가구 미분양, 길동 강동 중앙 하이츠가 81가구 중 32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퍼스원시티라는 45가구 단지는 단 한 채도 분양되지 않았다는 거죠. 100% 미분양입니다. 길동 SI 팰리스 강동센터미는 80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 93.8%입니다. SI 팰리스 강동센터밀은 64가구 중 41가구가 미분양, 64%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분양 실패라고 봐야 하는 수준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가격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입주한 길동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를 보면 전용 면적이 44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인데 당시 분양 가격이 7억 원에서 8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한빛 아파트 전용 42제곱미터는 지난해 5월에 3억 6,9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슷한 면적인데 분양가 격차가 무려 3억 원에서 4억 원이나 벌어진 겁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동네, 비슷한 면적인데 한쪽은 7억에서 8억 원 그리고 한쪽은 3억 6천만 원이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3억 6천만 원짜리를 선택하겠죠.
이게 바로 강동구 소형주택들이 대거 미분양된 이유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던 거죠. 업계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강동구 미분양 주택은 한두 개 규모의 소규모 단지에 원룸, 투룸 위주로 공급된 데다 가격까지 높아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품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1인 가구들도 대단지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혼자 살면 작은 집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서울 미분양의 대부분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초소형 주택에서 발생한다면서 단순히 서울에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서 초소형 주택이 잘 팔리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집돌이, 집순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을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애착의 공간으로 여기게 된 건데요. 재택근무도 늘어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주거 환경을 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좋은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소형 미분양 아파트들은 가격도 비싸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브랜드도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추지 않는 이상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추면 손실이 커지니까 쉽게 가격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과 관리비 부담을 계속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미분양 물건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안 팔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입지, 상품성, 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매력적인 조건으로 나온다면 그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향후 매매 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강동구 같은 경우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는 임대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상승세지만 상품별로는 확실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런 소형 미분양들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 실수요자들은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선택할 수 있는 매물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하실 땐 꼭 그 물건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는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분명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부동산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